그리스인 조르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여기 소설 속 조르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눈앞에 걸어 들어온 한 인간의 외로움과 연약함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이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극복하고 자유에 이르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가 소개.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당시 오스만 제국 터키의 지배하에 있던 크레타 섬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크레타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터키에 맞서 싸우는 폭력과 혁명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유년기의 이러한 경험은 인간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겼으며 평생 그의 문학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는 아테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앙리 베르그송과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며 불교의 허무주의와 부처의 가르침, 마르크스주의, 예수의 원시 기독교 정신까지 모든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신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종교의 위선과 교리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 무려 9차례나 이름을 올렸으나 당시 그리스 보수 정계와 교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끝내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작가의 실제 경험에서 탄생한 소설입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젊은 시절 크레타 섬에서 갈탄 광산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함께 일했던 노동자 요르기오스 조르바스에게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책과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이었던 그는 온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인 조르바스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훗날 작가는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인물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었으며 작가 역시 소설 속 화자인 나로 등장시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소설 속 화자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인물입니다. 그는 1957년 중국 여행 중에 얻은 독감과 백혈병이 악화되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그의 시신이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을 거부해 그는 고향 크레타 섬의 옛 성벽 마르티넨고 요새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그의 묘비명에 새겨진 글입니다. 이 글은 이 소설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작가인 나는 평소 세상과 동떨어진 책 속의 삶에서 벗어나 리비아를 바라보는 크레타 바닷가의 갈탄 폐광을 임대해서 노동자들과 시골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기 위해 크레타로 가려고 합니다. 나는 피레우스 항구의 조그만 카페에서 크레타로 가는 배를 기다리던 중 60대 중반의 노인 조르바를 만나게 됩니다. 조르바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광부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로 자신을 요리도 하고 광산 일도 하고 산투리라는 악기를 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거침없는 태도에 매료되어 그를 광산의 현장 감독으로 고용하고 함께 크레타 섬으로 향합니다. 이건 분명히 아쇼.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간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요? 보쇼. 자유인이란 거요. 이렇게 하여 나는 조르바와 함께 크레타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나와 조르바는 프랑스에서 전직 카바레 무용수였던 늙은 마담 오르탕스가 운영하는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마담 오르탕스는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늙고 뚱뚱한 여성으로 조르바는 그녀를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불리었던 부블리나라고 불러주며 마치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왕을 대하듯 정중하고 열정적으로 구애하여 연인이 됩니다. 조르바는 갈탄 사업을 도맡아 성실히 일하지만 갈탄 사업장을 드나들며 그곳의 인부들을 인간적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는 나를 보고 광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이죠. 당신은 귀하게 자라서 그걸 몰라요. 하지만 내게 묻는다면 대답하죠. 짐승이에요. 인간들은 혹독하게 다루면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만 친절하게 대하면 당신의 누나를 빼줘. 거리를 두셔야 해요. 대장,
사람들 길을 살려주지 마세요. 조르바는 많은 전쟁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스인을 죽이는 적국 터키 신부를 죽였으나 다음 날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터키 금화를 모두 아이들에게 줍니다. 또한 적국인 불가리아 여자가 자신을 숨겨줘 목숨을 건졌지만 다음 날 그는 그녀가 사는 마을을 모두 불태웁니다.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조르바는 조국이라는 것이 사람을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수도원에서 신부들의 부패와 성착취 등을 보면서 신부들 또한 믿을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조국이라고 말했죠? 대장은 그 잘난 종이 조각에 쓰인 잡소리나 들으시고 내 얘기도 들어보세요. 조국이란 게 있는 한 사람들은 야수로 남아있게 마련이죠.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로요. 하지만 난 하느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이 마을에는 모든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리따운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 청년이 그녀에게 구애하다 거절당하자 자살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괴롭히고 그 모습을 본 나는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이후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로 오렌지를 보내오고 나는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면서도 도덕적 규범과 이성적 억압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조르바는 이를 답답해하며 책은 다 불태워버리고 육체의 본능과 삶의 열정에 충실하라고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바다와 여자, 포도주, 신물날 정도의 일과 포도주, 사랑에 머리 받고 열중하고 신도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진정한 사나이다. 나는 나 자신을 격려하려는 듯 속으로 이 말을 하고 또 하면서 걸었다. 결국 나는 그날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 과부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날 마을에서 잔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폐쇄적이고 광기 어린 마을 주민들은 청년의 죽음을 과부에게 책임을 물어 부활절을 맞아 성당에 온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르바가 몸을 던져 막아섰지만 과부는 자살한 청년의 아버지의 칼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숨어 있다가 조르바가 마을 청년으로부터 귀를 물려 피를 흘리자 그때서야 그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옵니다. 나는 눈앞에서 벌어진 마을의 잔혹한 살인사건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숨어버린 나를 거대한 우주의 섭리, 인류 역사의 필연적 흐름 혹은 불교의 인과응보나 철학적 개념 같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론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반면 조르바는 그녀의 죽음을 마음속 깊이 애도합니다. 대장, 도저히 안 되겠수다. 그가 소리쳤다. 좀 걸어야겠수다. 오늘 저녁 산을 3번쯤 오르내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겠수다. 내 신경이 좀 가라앉게 말입니다. 다음 날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르바에게 말을 건네려 하자 그의 닥치라는 말에 창피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르바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부러워하며 슬플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는 그를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조르바와 연인으로 지냈던 마담 오르탕스마저 폐병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납니다. 오르탕스가 죽어갈 때 조르바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자마자 고인의 죽음에는 관심도 없이 그녀의 초라한 가재도구를 훔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몰려듭니다. 조르바가 목재 수송을 위해 설치한 케이블 준공식 날,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수도원 신부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야심차게 케이블로 통나무를 내리나 케이블은 처음부터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맙니다. 구경꾼들은 혹여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통나무에 깔릴까 모두 사라지고 조르바와 나 둘만 남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돈이 모두 허사가 되어 빈털터리가 된 지금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며 조르바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조르바와 나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기분 좋게 춤을 춥니다. 조르바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묻자 새로운 길, 새로운 계획, 난 지나간 일 따위는 생각지 않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그것에만 신경 씁니다. 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조르바,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잔다. 그럼 잘 자라. 조르바,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일한다. 그럼 열심히 일해라. 조르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여자를 껴안고 있다. 그럼 그 여자를 꼭 껴안아라. 이후 두 사람은 해변에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헤어집니다. 헤어짐에 앞서 조르바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부족한 게 있수? 젊겠다. 돈도 있겠다. 머리도 좋겠다. 몸도 튼튼하고 사람 좋고 대장에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수다.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지. 빌어먹을 악마놈 딱 한 개만 빼고 말이오. 미친 짓을 벌이는 광기 마료. 몇 년 후 나는 조르바가 다른 나라에서 여전히 정열적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와 그가 아끼던 산투리를 나에게 남겼다는 소식을 받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소설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벌레와 야생마의 만남입니다. 화자는 조르바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책에서 찾지 못한 진짜 삶의 냄새를 맡고 끌리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 눈빛, 몸짓,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을 읽어내는 조르바 또한 화자에게 끌립니다. 두 번째, 오르탕스를 대하는 조르바의 인간애입니다. 오르탕스는 젊은 시절의 사랑을 붙들고 아직도 환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르바는 그 환상을 깨뜨리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한 외로운 영혼의 쓸쓸함을 알아채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온기를 아낌없이 퍼주는 인류애를 보여줍니다. 화자는 조르바를 통해 구체적이고 뜨거운 인간적 도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젊은 과부에 대한 두 사람의 대응입니다. 화자는 과부에게 끌리면서도 주저하다 뒤늦게 사랑을 나누고 과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자 철학적 필연성을 핑계로 도망칩니다. 반면 조르바는 온몸으로 그녀를 지키려 합니다. 현실의 잔혹한 고통을 이론화하여 도망치는 화자와 달리 직접 나서서 돕고 고통을 온몸으로 슬퍼하고 분노하는 조르바의 모습은 화자의 영혼에 깊은 균열과 부끄러움을 남깁니다. 네 번째, 광산 사업 실패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으로 만든 케이블 장치가 무너지고 두 사람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조르바는 실패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케이블 준공 축제에 먹으려고 구운 양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화자도 덩달아 맛있게 먹습니다. 다섯 번째, 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해변에서 화자는 조르바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두 사람은 함께 광기 어린 춤을 춥니다. 화자는 그동안 조르바를 통해 비극도 실패도 죽음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과 당시 크레타 섬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르바는 발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민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증오와 학살이 팽배했던 혼란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크레타 섬은 그리스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에 가까웠고 법과 제도보다 관습과 소문, 집단의 감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한 당시 크레타 사회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모욕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남성성은 강인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아름답고 독립적이며 남성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젊은 과부가 희생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조르바와 위버맨 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니체의 영향을 받은 작가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개념인 위버맨 시의 인물을 조르바로 설정합니다. 위버맨 시는 낙타에서 사자, 사자에서 아이로 변해가는 세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작가는 조르바를 그 단계를 거친 인물로 그렸습니다. 1단계 낙타는 의무와 복종의 단계로 과거의 그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2단계 사자는 파괴와 저항의 단계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조르바는 국가, 종교, 도덕이라는 이름의 위선을 깨닫고 사회가 짜놓은 규칙에 저항하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3단계 아이는 창조와 긍정의 단계입니다. 조르바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경이로워합니다. 굴러가는 돌에 감탄하고 나비를 보면 나비와 대화하며 실패와 비극마저 춤이라는 놀이로 승화시킵니다. 클로징. 이 소설은 이야기의 줄거리보다
조르바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욕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유로울 것인가의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조르바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를 통해 자유로운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관용과 온기를 잃지 않았던 조르바의 인간적인 면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